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할 경우에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양한 화학 반응의 예를 통해 이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방출하거나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화학 반응이 예를 들었을 때 이것이 주변의 온도를 올릴지 혹은 온도를 낮출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도입에 앞서 간단한 개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볼게요. 오늘의 상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화학 변화를 이용한 상품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 버너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열 도시락. 발열 용기에 들어있는 이 물건에 물을 부으면 발열체 안에 들어있는 물질과 물이 반응하면서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지요. 둘,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무더운 여름. 아무리 강한 무더위라고 해도 이거 하나면 더위가 싹. 냉각 주머니. 이 냉각 주머니 속에는 화학물질과 물이 들어있는데요. 냉각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물과 만나면 두 물질이 반응하면서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더위를 식힐 수 있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며 이때 온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발열팩과 아이스팩은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 같지만 모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물건인 것이지요. 이상 오늘의 상품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되는 반응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 자체가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은 이 받은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온도는 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의 에너지는 줄어들므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의 경우에는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40페이지예요. 이 40페이지에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실험을 통해 어떠한 그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함께 봐요. 부직포 주머니에 각 재료를 한 숟가락씩 넣은 다음 열 봉합기로 주머니의 입구를 밀봉합니다.
주머니를 흔들거나 주무른 다음 주머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합니다.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손난로가 따뜻해집니다.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질산 암모늄이 들어있는 한약용 투명 봉지에 넣고 열 봉합기로 봉지의 입구를 밀봉합니다. 지퍼백을 손으로 눌러 물이 나오게 하여 물과 질산 암모늄을 섞은 다음 봉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합니다. 손 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손 냉장고가 차가워집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자,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 화학 반응이 이제 안에서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냉각장치인 송냉장고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반응하는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과 물이 반응했을 때, 자,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차갑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이 두 가지 이외에 또 어떠한 자,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반응이 있는지 교과서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42페이지 가볼게요. 자, 42페이지에 봤더니,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지금 나무가 연소할 때, 자, 열과 빛과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것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것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것을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보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이 주변으로 열이 이렇게 발생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부는 온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산과 수나트륨 같은 수용액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이 반응할 때도 이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자, 주변이 차가워지면서, 자,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또 마찬가지,
얼음물 위에 소금을 넣게 되면요. 자,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런 장치 위에다가 비닐에 이 탄산음료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주무르면 슬러시 만들어지는 거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반응도 빛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오른쪽에 43페이지를 보면요. 발열 깔창, 발열 컵의 경우에는 이것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 실험 영상에서 봤듯이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냉찜질 주머니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지 8페이지 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 8페이지 펴주세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펜 들고 함께 필기해 볼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에너지는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해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자체에서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게 되면 주변은 이 공급받은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쓰세요. 높아짐.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 주변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주변은 에너지를 잃은 게 되겠죠. 그죠? 주변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 에너지가 이 화학 반응 속으로 흡수되게 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반대로 낮아집니다. 낮아짐.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다, 주변으로 열을 준다, 이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말로 줄여 부르기도 해요. 발열 반응. 그러니까 손난로 같은 경우에 발열 반응을 이용한 예가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게 만드는, 낮추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흡열 반응,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아까 손 냉장고 같은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이러한 반응의 예를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왔던 실험의 예를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의 연소. 나무가 탈 때 열이나 빛을 방출하는 또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는. 자, 그 다음 염산과 수산나트륨 같은 용액이 반응할 때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러한 반응 모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의 예로서 아까 이런 반응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발열 반응이라고도 부른다.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발열 반응. 이렇게 주변 온도를 높이고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구나.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의 예예요. 흡수하는 화학 반응의 예는 이제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죠?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도당과 같은 유기 물질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자, 그 다음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이러한 반응. 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같이 이렇게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반응을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줄여서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만 보고도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러한 에너지의 출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볼게요. 자, 도시가스, 우리가 메테인 설명하면서 예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도시가스라고 하는, 우리가 LNG라고 하는 이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스의 경우에는요,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쉽게 타요. 그러면서 이 연소가 일어날 때 빛과 열 같은 게 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로 우리가 음식물을 조리하죠. 자, 그래서 도시가스가 연소하는 얘는 우리가 발열 반응의 얘다. 자, 그 다음에 발열컵도 마찬가지예요. 발열컵 속에는요, 우리가 산화칼슘과 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자, 방출하는 이 열을 우리가 용기를 데울 때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의 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찜질 주머니와 같은 것들은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차갑게, 자, 이렇게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우리가, 자, 붓기를 완화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다치고 난 직후에는 이제 혈관 같은 게 딱 좀 수축되어서 이제 부종 같은 걸 막는 역할을 할 때 이 냉찜질 주머니를 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은 흡열 반응의 예가 되겠네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발열 깔창이라고 해가지고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이제 발이 차갑지 않게 겨울에 이제 발열 깔창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출입을 이용하는 실제 생활 속에서의 예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3개 함께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문제 1번 봅시다. 자, 살짝 줄여서. 자, 그림과 같이 질산암모늄이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주머니를 밀봉한 다음, 자, 안쪽에 들어있는 작은 지퍼백을 눌러서 둘이 섞이지 않았던 그때에서 이제 물을 눌러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제 질산암모늄과 물을 반응시켰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실험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죠? 이거 냉찜질 주머니예요. 한번 같이 써볼까요? 냉찜질 주머니. 자, 물과 질산암모늄이 반응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이 흡열 반응의 예가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흡열 반응을 이용한 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흡열 반응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주래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된다. 네, 맞아요. 물이 용해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제 용해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얼기도 하거든요. 자, 용해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맞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비닐 주머니는 점점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다 이제 안에는 얼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얼면서 열을 어떻게 합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니까 점점 주변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4번은 물이 얼면서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반응을 활용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냉찜질 주머니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여러분 학습지에 답만 적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적어주는 다양한 이런 간단한 메모들도 함께 적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냉각장치에,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냉각장치다. 자, 냉각장치는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는 흡열 반응의 예이다.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철과 산소의 반응은요, 발열 깔창같이 이거 주변으로 막 열을 내거든요. 이거 발열 반응의 예예요.
자, 소금과 물의 반응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 위에다가 탄산음료 같은 거 비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주물주물 하면 되는 슬러시 같은 거 만들어줄 수 있다고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자, 이거 흡열 반응의 예입니다. 차가워져요, 주변이. 맞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키면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왼쪽에서 에너지 출입이 방출, 에너지가 방출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봤죠? 그죠? 이거 발열 반응입니다. 적어 놓으시고. 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맞아요. 자, 그 다음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이거 중화 반응의 예다라고 해서 주변으로 열을 뜨끈뜨끈 발생시킨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발열 반응의 예예요. 그러면 냉각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반응 자 2번과 4번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면 문제를 좀 더 풀기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 뭐예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간단하게 발열이라고만 써놓을게요. 발열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을 활용하는 예. 자, 광합성 에너지 흡수합니다. 이거 흡열 반응이죠? 자, 에어컨도 주변의 온도 차갑게 되는 거예요. 흡열 반응이에요. 자, 발열 도시락. 자, 가열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을 내면서 주변의 음식물을 데우는 발열 도시락. 이거 발열 반응을 이용한 예가 되겠죠? 냉찜질 주머니 주변으로부터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예입니다. 자, 염화칼슘 제설제. 염화칼슘 제설제는요, 우리가 빙판이 이렇게 생겼다던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럼 이 눈을 녹이면서 이제 염화칼슘이 이제 눈을 녹이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 얼어있던 빙판이나 눈은 녹고 이 녹은 염화칼슘 때문에 어는 점이 또 내려가가지고 쉽게 물이 다시 얼지 않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눈이나 빙판을 녹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열 반응을 이용한 예는 여기서 이제 디귿과 미음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1단원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출입과 함께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1단원에서는 이제 화학 반응식의 규칙성 다양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적용되는 규칙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1단원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온라인 개학 후에 1단원을 다 정리가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가 이제 문제 형태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쓰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강의 없고요. 다음 차시에는 선생님이 한 23문제 정도로 자, 1단원 형성평가를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자, 차시에 맞게 여러분들 형성평가를 반드시 열어봐야지만 학습 완료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한글이 깔려있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PDF 파일이나 자, 한글 파일로 형성평가를 올려놓았는데요. 자, 이 차시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반드시 다운을 받아야만 학습 완료가 된다. 다운받고, 자, 그러면 강의는 없이 학습지만 올려놨는데 뭐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한 45분 시간을 잡고요. 이것을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풀어보고 여러분들 할 일 있겠죠? 자, 푼 것을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과제 게시판에 올립니다. 자, 과제 게시판에 올리면 다음 시간 강의는 이렇게 문제 푼 걸 확인하는 걸로 강의를 완료하였는지 자,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학습지 문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함께 풀어주는 시간 갖고요. 1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우리가 자, 2단원을
자,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기권, 뭐 이런 기단, 이러한 다양한 기상현상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잊지 말고 형성평가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고요. 사진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